그럼 이제 보시면 뭐 순전파에 대해서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이제 되는데 역전파를 한번 해보실까요? 보시면 역전파는 거꾸로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는 무조건 1이에요. 무조건. 무슨 공식에서도 무조건 1이고 그래서 이제 맨 처음 마지막 연산의 역전파는 그냥 무조건 1로 시작합니다. 야, 근데 이런 거를 내가 이해를 안 해도 텐서플로우나 뭐 이런 데서는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납득을 하셔야지 또 파이토치 API가 그 납득이 이제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해볼까요? 그럼 이제 곱하기는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게 이제 얼마가 될까요? 1.1. 그죠? 바꿔서 곱하니까.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여기 200이 되겠죠. 그러면 곱 1의 상류가 1.1이면 또 바꿔서 곱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 얼마가 될까요? 1.1 곱하기 2. 여기는요. 1.1 곱하기 100. 그래서 여기는 2.2가 될 거고 110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구현한 것이 그러한 이제 수치로 이제 기인했는가? 라고 하는 점을 이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역전파가 이제 D 세정 가격 1.1이 여기 이제 나왔죠. 부가세 쪽은 200이 나왔죠. 요 200이 나왔고 그리고 단가가 2.2 요 나왔고 수량이 110 해서 우리가 구현한 것과 실제로 분석한 것이 이제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특정한 연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석을 수행하면 이제 역전파는 그냥 이제 그 공식을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현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곱하기랑 더하기 이런 것만으로 과연 이제 이게 어떻게 될까? 라고 이제 생각이 이제 되실 텐데 그 더하기의 경우도 이제 구현을 이제 해보죠. 그럼 이제 이어서 더하기. 더하기는 아까 이제 그 뭐 일단 입력을 이제 두 개를 이제 받아야 되겠죠. x, y 이게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더하기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분석을 이제 수행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근데 보시면 더하기 역전파는 그냥 할 게 없어요. 그냥 그 기억할 것도 없고 그냥 내보내주면 되거든요. 따라서 기억할 것도 없고 그냥 백워드를 통해서 그냥 이제 디아웃 디아웃을 이렇게 내보내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더하기의 구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신경망을 역전파로 구현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신경망의 구성은 합성함수입니다.
여러 연산을 거쳐 최종적으로 출력이 발생합니다. 예측을 수행할 때와는 달리 학습 시점에서는 손실이 최종 출력입니다. 한 개 이상의 은닉층으로 구성되며 각 은닉층은 비선형 활성화를 거쳐 다음 계층으로 출력을 전달합니다. 출력층에서는 분류 또는 회귀인 경우를 따져 처리합니다. 회귀의 경우는 마지막 출력을 그대로 손실 계산에 활용합니다. 손실 함수로는 주로 평균 제곱 오차가 사용됩니다. 분류의 경우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거쳐 확률적 자신감으로 표현된 값을 교차 엔트로피 오차로 처리해 손실을 계산합니다. 신경망을 구성하는 연산 단위를 각각 역전파 분석을 수행해 조합하면 전체적으로 신경망 손실의 경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합성 함수도 결국은 국소 연산으로 나누어지고 그러한 연산들의 국소 미분의 곱으로 전체 미분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망에 대해서도 당연히 역전파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구해진 경사를 경사 하강에 활용해 최적화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경망의 구성 요소를 보면 이 완전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렬들의 곱하기랑 더하기로 이제 된 거고, 활성화는 만약에 이제 시그모이드로 한다 하면 이제 시그모이드 자체가 합성함수인데, 나머지는 이제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완전 연결이랑 활성화 구현하고 소프트맥스랑 크로스 에트로피 딱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 신경망을 역전파로 구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그모이드에 대해서 역전파를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그모이드는 2010년까지 신경망 은닉층의 기본 활성화 함수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요새는 렐루로 대체되었습니다. 시그모이드의 역전파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그모이드는 합성함수입니다. 시그모이드는 여러 연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전파 분석을 위해서는 각 연산에서 전달되는 중간값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합성함수를 계산 그래프로 표현할 때는 출력으로부터 거꾸로 내려오면서 살펴보는 것이 편리합니다. 최종 출력이 발생하기 직전의 연산은 나누기 연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누기 연산의 입력은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입니다. 이것을 출력으로 발생하는 직전의 연산은 더하기 연산입니다. 1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1의 경우는 입력이기는 하지만 변수가 아닌 상수이기 때문에 그것의 역전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를 출력으로 하는 직전의 연산은 지수함수입니다. 지수함수는 한 개의 입력을 받습니다. 이때 입력은 마이너스 x입니다. 이것을 출력으로 하는 직전의 연산은 곱하기 연산입니다. 이것의 입력은 x와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은 상수이기 때문에 역전파 미분값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시그모이드의 입력인 x에 도착하면 시그모이드의 연산을 계산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이 완료됩니다. 이제 각 곡소 연산에 대한 역전파 분석을 개별적으로 수행합니다. 곡소 미분을 구한 다음 곱해서 내려가면 시그모이드의 역전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그모이드를 하는데 좋은 소식은 곱하기랑 더하기 분석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지수 함수와 요 이제 나누기 연산 이 두 개에 대해서만 분석하면 시그모이드를 만들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먼저 나누기 보겠습니다. 나누기 연산의 역전파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곡소 미분은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입니다. 곡소 미분의 결과를 좀 더 정리할 수 있는지 살펴봤을 때 마이너스 y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전보다 나누기 연산을 한 번 줄일 수 있다는 이익이 있습니다. 가능한 더 적은 연산으로 역전파를 수행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입니다. 역전파 분석 결과 나누기 연산의 출력을 기억해 두었다가 역전파가 요청되는 시점에서 상류에서 전달된 미분값에 곱해서 하류로 역전파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누기가 왜 이렇게 되는가는 해석하게 맡기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냥 이 나누기의 출력을 기억해 줬다가 상류로부터 전달받은 미분에다가 마이너스 y 제곱으로 곱해 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더하기 말고 이번에는 이제 클래스에서 이제 나누기 나누기라기보다 이제 인버스라고 이제 부를까요? 인버스라고 이제 부르면 그러면은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요렇게 이제 돼서 요 뒤집으면 이제 되는 게 이제 인버스예요. 인버스인데 요 결과 출력을 이제 기억을 이렇게 이제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나누기 연산 이제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D아웃에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제 곱해주면 된다. 요게 이제 인버스의 구현입니다. 그러면 시그모이드의 이제 그 구성품이 곱하기도 있고 더하기도 있고 이런 이제 인버스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요인이 이제 하나 더 있죠. 더하기 구현했고 인버스 구현했고 곱하기 구현했는데 익스포넨셜이 이제 남았죠. 그럼 이제 익스포넨셜만 우리가 그 분석하면 이제 시그모이드의 역전파를 계산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지수 함수의 미분은 출력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출력값을 기억해주고 상유에서 전달받은 미분을 곱해주면 됩니다. 어떤 이유인지에 대해서는 해석학 쪽의 이제 논리를 따라야 되고 얘는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 알았어 뭐 이렇게 우리가 뭐 거기에 토달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익스포넨셜을 이제 지수함수죠. 하면 일단은 이제 콜을 이제 그 받으면 그냥 익스포넨셜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요게 지수함수의 역전파랍니다. 상류에서 전달받은 미분을 그냥 자기 자신한테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구현을 하시면 이제 이 네 가지의 연산을 조합해서 시그모이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잡한 연산들은 기본 단위 연산들을 조합해서 만드는 거니까 시그모이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로. 얘도 이제 백워드를 이제 호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요. 그럼 이제 그 순전파를 이제 수행하는 부분을 이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 원래는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게 그 각각의 연산들이 역전파가 가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뭘 수행을 해야 되냐면 이제 x랑 마이너스 1을 곱하는 연산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시그모이드에서 사용할 연산들을 여기서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곱하기가 이제 하나 쓰이거든요. 첫 번째 이제 곱하기가 쓰이고 그리고 이제 그 지수 함수가 사용이 돼야 되고요. 익스포넨셜이. 그리고 더하기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인버스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각각 백워드가 구현된 것을 그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걸 이제 먼저 이제 연산을 정해주고 첫 번째로는 그 마이너스 x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멀티플리케이션에서 x랑 마이너스 1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익스포넨셜을 이제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결과가 익스포넨셜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야 되고요. 그거랑 더하기 1이 수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add를 해서 1과 얘네들을 이제 더해줘야 되고요. 그거를 인버스로 뒤집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인버스로 전체적으로 뒤집어 주고 이게 시그모이드의 결과값으로 이제 돼야 돼요. 그러면 백워드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그 우리가 이제 연산의 순서에 맞춰서 그 백워드를 이제 호출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첫 번째로는 맨 마지막으로 이제 인버스였기 때문에 인버스의 백워드가 호출이 돼서 이렇게 나가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요게 이제 거꾸로 되니까는 인버스 직전의 연산이 에디션이거든요. 더하기. 그럼 이제 더하기 연산에 대해서 그 나가야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더하기 연산의 입력은 두 개입니다. 출력은 하나인데. 그죠? 근데 그러면은 이게 역전파도 두 개가 나가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add에서 역전파가 이제 두 개가 나가는데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add를 할 때 1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를 이제 해줬기 때문에 이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쪽으로 나가는 게 되니까 1 쪽으로 나가는 역전파는 그냥 그 막다른 길이니까 버리면 돼요. 버리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전달할 것은 이제 dx인데 이건 연산마다 다르니까는 이제 매번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익스포넨셜이 그 다음에 dx를 이제 받아줘야 돼요. 근데 익스포넨셜은 입력도 하나 출력도 하나니까는 이제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이
멀티플리케이션의 이제 순서에 따라서 이거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제 곱하기를 하는데 x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했는데 요쪽 방향 요쪽 방향으로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실제 마지막에 dx가 이쪽으로 나와줘야 되고 요쪽 방향은 나가긴 하는데 어디 전달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이 시그모이드의 백워드인 dx가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합성 함수라도 그냥 기본적인 연산들의 조합으로 언제든지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기본적인 연산들에 대해서 역전파를 이제 정의를 해놓고 그거보다 복잡한 합성 함수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연산을 그냥 평범하게 수행을 해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연산의 순서를 역순으로 백워드를 적절하게 호출을 해주면 역전파가 이제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시그모이드가 실제로 제대로 구현이 되는지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그모이드를 이제 시그모이드로 다음과 같이 이제 하고 뭘 집어넣을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시그모이드에 뭐 0.5 같은 이제 값을 이제 집어넣고 0.5 말고 좀 큰 값, 한 3.5 같은 값을 이제 집어넣어 볼까요? 전체적으로 참 요 범위에서 시그모이드가 이제 그 원래대로 이제 변환이 가능한가 확인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을 제가 어, 정의만 하고 편집만 하고 구현을 안 한 모양, 실행 안 한 모양이네요. 요게 이제 안 없어졌는데 실제로 이제 실행이 됐죠. 보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실제로 요런 연산이 익스포넨셜로 이제 이어졌느냐, 저희 시그모이드의 연산이 이제 진짜로 됐느냐라고 하는 점을 확인을 이제 한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빨간 선이 그려져 있는데 이제 수정된 게 반영이 안 돼서 그래요. 보시면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이 마이너스부터 5까지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영일 범위에 이제 점근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면은 일단은 포워드는 제대로 이제 된 겁니다. 그죠? 근데 백워드의 값은 이제 뭔가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백워드에 대해서는 이 시그모이드가 이제 가장 마지막 연산이라고 이제 가정하면 시그모이드의 백워드가 이제 dx가 이제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dx가 이제 얼마인가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얘기를 이제 해보면 이게 시그모이드 값이 너무 많으니까는 시그모이드를 어떤 이제 임의의 뭐 예를 들어서 뭐 0을 이제 집어넣고 값이 이제 한 개만 이제 들어갔을 때 이런 이제 상황을 이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그모이드에 0을 집어넣으면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0.5가 나오는데요. 그거에 이제 dx가 0.25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값이 맞는지는 어떻게 할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 값은 맞습니다. 그냥 이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값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요 값이 어, 그 0.25가 나오면은 이제 잘 구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어떤 거냐면 기본적인 연산들에 대해서 백워드를 그냥 그뭐 이게 어떤 연산에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백워드를 그냥 분석을 해 놓으면 복잡한 연산들은 그냥 그 연산을 원래대로 사용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이제 그 연산의 순서에 맞춰서 백워드를 이제 하나씩 호출하고 전달을 해 주면 아무리 복잡한 연산도 지금처럼 역전파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스타일로 먼저 이제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값들을 집어넣어서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제대로 이제 값이 나왔다는 것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빅 브레이크 이후에 이 값이 왜 제대로 된 값인가? 그걸 이제 어떻게 확인하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역전파 구현 이제 개념은 이제 이해했고요. 이제 성실함이 이제 필요한 순간이죠. 빅 브레이크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